예,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 애청자 여러분, 박진의 박병률입니다. 지금이 9월 16일, 네, 금요일입니다. 어쨌든, 금요일이 되면 일단 좀, 왠지 모르게 신나죠. 그죠? 예,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에 영상에다가 제가 짧게 좀 띄워드렸는데, 수능 때까지는 약간 좀, 저희 더치아라TV도, 비상까지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예, 그러나 비상은 비상이죠. 예, 좀 특이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야구나 스포츠 이야기는 아예 따로 떼갖고 계속 지금처럼 하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가 점점 더 중요해지죠. 한국 시리즈가 만약에 7차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수능 열흘 전에, 수능이 11월 17일인데, 11월 7일인가? 그때까지 가는 일정이에요. 예, 맞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쭉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가끔 다른 스포츠 소식 좀 섞어서. 그럼 이제 문제가 정치, 시사, 문화, 이제 한국사 강의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제가, 그러니까, 하나씩 끊어갖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스킨 라빈스 31 전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으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찍은 다음에 또 스톱하고 또 하고 스톱하고 이렇게 영상을 나눌 테니까, 난 정치 시사만 좀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한국사도 안 해? 그럼 이제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문화 어떤 거지? 예, 문화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는 제가 오늘은 좀 드라마 하나하고 게임 하나 좀 이렇게 추천 내지는 얘기해 드릴 게 있어갖고, 예, 그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예, 오늘은 이제 쪼로록 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하나하나씩 끊어드릴 테니까, 예, 골라서 보셔도 되고, 예, 다 보셔도 되고, 순서는 일단 시사, 정치 시사. 우리 경각화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거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문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한국사. 예. 오늘 한국사는 제가 지난번에 고구려의 미천왕까지를 쭉 나갔어요. 그러면 라이벌인 백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백제를 이해하려면은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 미천왕? 그 역사 조금 아시죠? 그럼 미천왕 다음이 고고건왕이니까 고고건왕 다음이 근초고왕이겠네? 고고건왕하고 라이벌이면 근초고겠네? 맞죠? 근데 이 근초고왕이 근초고왕이 즉위할 때까지 백제의 왕실은요, 굉장히 심각한 내부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고이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이왕 하면은 율령을 반포하고 백제의 틀을 잡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왕이 맞는데, 이 고이왕으로 인해서 근초고왕이 즉위할 때까지 백제 왕실은 상당히 콩가루였다. 예, 요거를 좀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고 영상이었으니까 요거 잠깐 끄고 이제 정치 시사 이야기에서부터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치아라TV 9월 16일 녹화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시사 이야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제는 한 개, 두 개로 좀 짧게 가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호흡이 좀 긴 편이었는데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이제 국정 지지율이 나옵니다. 예, 우리 각하께서 한국갤럽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33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고무돼 있다. 아유, 진짜, 야, 취임 초기에 33이 자랑이냐? 물론 이제 고무된 건 이거죠. 드디어 20을 벗어났다. 근데 27이나 33이나 뭔 차이가 있어? 물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고, 저거 이제, 박진행이 민주당이 야당 되니까 저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거는 좋은데, 우리 이제 경 지지하시는 분들은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취임 초기에 33% 지지율이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진짜.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거나 아직도, 혹은, 저는
대통령 선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이익에 맞게 투표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경각화가 됐을 때 훨씬 이익이 나한테 많다. 그러신 분들, 예, 인정? 그건 인정. 그러나 이제 저랑은 놀진 마시고요. 예, 저는 그런 인간들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뭐냐?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들이요.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민파라든가 경파라고 얘기하죠. 니네 진짜 정신 못 차릴래? 어? 정신 못 차려? 갤럽으로 33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갤럽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 될 수 있으면 집권 세력의 지지율을 좀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데요. 그걸로 33이면 최하 5, 맥시멈 10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5만 뺄게요. 28%예요, 여전히. 예. 대체 국민의 3분의 1의 지지도 못 받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그 더 슬픈 건 뭐냐? 분석 중에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33이 됐느냐? 추석 연휴 때문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뉴스 나올 게 없었다. 아, 자랑이다. 자랑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때서부터 심상치 않았죠? 그죠? 막 갑자기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영국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장례식은 가야지. 네. 불러야 가지. 불러야. 네? 근데 영국에서 뭐라 그랬죠? 이제 쉽게 말해서 전용기 타고 오지 말 것.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각 나라에서 대통령이나 이제 지도자들이 전용기를 타고 오면요, 그거에 걸맞는 경호서부터 의전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영국 왕실이 그럴 정신이 없죠. 네. 그리고 장례식에 오더라도 그 이제 버스가 있을 겁니다. 버스에 같이 타고 올 것. 그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장례 치러 보셨을 때 이제 그 분향소 말고 직접 이제 뭐 화장 내지는 이제 그 매장하러 갈 때 버스 타고 가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장례식장에 들어올 때 2명 이상은 들어오지 말 것. 그걸 저는 뭐 영국 왕실이 그럴 리는 없다 생각은 합니다만 무슨 생각까지 됐냐? 야, 이거 김건희 오지 말라는 건가? 예. 만약에 그런 제안을 안 두면 이제 우리 건희 여사님 딱 가면서 옆에 뭐 그 떡대 좋은 그 아줌마 옆에 있을 거고 뭐 있을 거고 찍새들 있을 거고 왜 또 사진 찍어서 제클린 연출하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거든요. 왜 자꾸 케네디 부부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러지? 아니, 하나만 얘기합시다. 대체 인생에서 진짜가 뭐예요? 근데 요즘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닥치는 듯이 막 고소 고발한다며. 근데 그게 바람직한 거냐고. 더 탐사에 우리 그 강진구 기자하고 그 최 사장이 발굴해낸 우리 그 안혜옥 태권도 협회장님, 초등 태권도 협회장님. 그래, 잘 됐다. 법정에서 얘기하자.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이 아줌마야. 아, 진짜. 머리가 없으면 머리를 빌리라고요, 좀 제발. 그리고 제가 각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장모하고 부인만 구속시켜도 지지율 50까지 못 나다 40은 나올걸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쯤 되면 안 하는 게 아니지, 못 하는 거지. 그럼 누가 위에요? 대통령 위에 또 대대통령이 있나? 고구려가 대대로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밀리면 난 지는 거야. 이렇게. 정치는 아저씨, 정치는요 칼잡이 하던 시절에 그런 검사가 기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리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은 검사의 승리고 기소조차 못하면은 검사의 패배다. 오케이, 이해합니다. 근데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때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정말 장모하고 부인 그렇게 구속을 했다. 그러면 당신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여론이 이렇게 되냐? 야, 윤석열이 좀 불쌍하지 않냐? 아니, 박근혜도 불쌍해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1은요 정말 따지고 보면은 저 사람 걱정 안 해야 될 사람 걱정을 엄청 많이 해줘요. 이재용 걱정해주고 박근혜 걱정해주고. 왜 걱정을 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삶을 걱정하는 게 나아요. 근데 희한한 그게 있어. 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조중동에 길들여진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맨날 자기들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하는 반작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것도 너무 싫어. 왜 싫어요? 그냥 싫어. 그러니까 그냥 왜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이라서 싫어.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진짜. 싫은데 이유 없고 좋은데 이유 없다가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처럼 그 보수적인 갤럽이 한 33 갖고도 희희낙낙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안 하는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것까지도 오케이. 그러면 자기 부인을 그렇게 안 하면 남의 부인도 건들지 말아야지. 이재명 대표 부인, 조국 장관 부인은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안 나오죠.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위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구나. 예. 계속해서 뭐 태풍 뭐 이런 거 왔을 때 요번에도 내가 밤을 새겠어요. 그게 자랑이야? 그거 당연한 거지? 근데 저도 이건 의혹 제기일 수도 있는데 포항이 이번에 피해가 엄청 컸거든요. 왜 포항 보도가 안 됩니까? 특히 재난방송 주관사 KBS 니네 뭐하는 새끼들이야? MBC 반이라도 해라 좀. 응? 포철까지도 침수됐었다며. 그러면 쇳물 다루는데 물이 들어갔어요. 이게 보통 피해겠습니까? 근데 상세히 보도를 안 해요. 예. 그리고 그 포항 쪽이 침수가 되면 어디도 위험하냐? 경주도 위험하거든요. 그럼 경주에 뭐 있죠? 각종 문화재도 있습니다만 경주 외곽에는 방패장도 있어요. 방패장은 방사성 핵폐기물 폐기장에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발전소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원전 마피아들은요, 이름을 절대 그 핵발전소 이름을 꼭 핵이라고도 안 그러죠. 원자력. 예. 그러면 좀 덜 위험해 보이니까. 근데 두 번째 꼼수 고리가 어딜까요? 제가 이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해운대예요. 예. 해운대 기장. 거기에 어떻게 원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월성 원전이라고 있어요. 월성, 그건 어디냐? 경주 외곽이에요. 예. 한때 한국사에서도 나옵니다만 월성이 신라의 도성이었던 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시 경주 외곽 쪽에 성을 지었다가 또 다시 나중엔 서라벌 경주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 얼마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빛 원전, 한빛은 어디냐? 그게 굴비만이 나오는 전남 영광입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새끼들은 다. 예. 왜 해운대 기장이라고 말 못하고 경주라고 말 못하고 영광이라고 말 못해? 그러니까 벌써 뭔가 구린 거죠. 예. 야, 그런 걸 보도해야지. 윤석열, 김건희가 영국을 가던 말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빡이 쳐갖고 하나하나씩 찾기 시작하는데 더 경악스러운 건 김건희가 외부 활동할 때 이 모든 패션이나 포즈가 제클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제클린 케네디가 아니에요. 제클린 오나시스입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클린 케네디 아니야? 케네디 죽은 다음에 제클린 여사는 귀신같이 그 당시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한테 재혼을 해요. 뭐 물론 재혼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솔직히 그 우리 같은 동양 정서에서 보자면 야, 남편이 대통령직이나 했던 사람이 그것도 암살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재혼을 한다고? 예.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보는 극패미들 지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그게 좋아 보여요? 전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결코. 예.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클린 오나시스예요. 예. 근데 그 오나시스도 한 10년인가 있다 죽어요. 뭐 하자는 거야? 제클린 케네디 코스프레 한다는 건 아니 뭐 하자는 거냐고. 왜 자기 자신의 콘텐츠가 없죠? 회사 이름 커바나 콘텐츠잖아. 거기 코바나 콘텐츠는 다 뭐 복사하고 뭐 이렇게 위조하고 뭐 베끼는 콘텐츠만 있는 데인가? 당신이 날아먹고 있는 거야. 물론 당신 남편도 되게 한심해. 근데 좀 그만 좀 나대요. 제발. 나라 말아먹겠어. 이러다가. 그런데다가 우리 각하가 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
앞으로 복지도 민간을 통해서 고도화시키겠다. 아이씨, 민영화란 말 왜 못해? 응? 왜 참모가 얘기해 주드나? 민간이 하면 더 고도화되고 더 서비스가 좋아지고. 오케이. 그럼 민간이 어떻게 해야지 고도화가 되고 서비스가 좋아질까? 비싼 돈을 내야 좋아지겠죠. 왜 그런 얘기 안 해? 어? 정말 이제는 진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제도의 역사를 제가 강의를 많이 합니다. 경제 대공황 이전까지는 복지가 아예 없었죠. 예. 못 사는 사람은 개인이 무능해서 복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뭐 길 가다 불황자 있거나 뭐 하면, 야, 너 수용소로 와. 일해. 밥하고 잠은 재워줄게. 그게 복지의 다였어요. 그러다가 대공황이 터졌죠. 대공황 터진 다음에도 사실은 몇 년간 손 놓고 있었어요. 왜? 정부는 경제에 개입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자본주의 원칙이거든요. 진짜 이제 죽어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케인즈의 건의사항을 뒤늦게 수용해갖고 한 게 복지국가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를 막 하려고 하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도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공황은 해결되거든요. 왜? 계속 뭔가를 생산해내고 누군가는 계속 군인으로서 간호사로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경제대공황은 전쟁 때문에 해결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타노스랑 뭐가 달라요? 그 인구의 절반은 뒤져야지.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럼 위험한 발상은 하는 사람은요, 예, 그게 간첩입니다. 빨리 신고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복지제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복지제도를 하니까 뭔가 준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늘면 늘수록 정권은 계속 재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복지의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죠. 예. 과도한 복지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넘어서는 복지제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복지를 과감하게 개혁이라는 게 약간의 축소죠.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축소만 한다라고 하면은 특히 영국이 이게 아주 심했죠. 예. 축소할게 그러면 정권은 날려버리니까. 왜? 거긴 내각제잖아요. 내각제라는 건 임기가 없는 겁니다. 잘하면은 10몇 년도 할 수 있지만 못하면은 1년도 못하는 게 내각제니까. 그러니까 계속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고. 그럼 세금이 안 고치는데 야, 이따 외채로 떼워. 그러다가 79년 80년에 영국하고 미국이 IMF 직전까지 갈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IMF는 쉽게 말하면 야, 돈 없는 나라에다가 돈 빌려주고 그 나라의 경제 체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자. 펀드, 기금입니다. 기금. 선진국들이 그 종잣돈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IMF로 왔다. 그러니까 처음엔 IMF도 왜? 출자금 더 내시게? 이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 돈이 없어. 그래서 하기 시작한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자유주의 비슷은 하지만 자유주의는 아닌 거예요. 왜? 만약에 자유주의 다시 할게라고 하면 복지를 다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경제대공황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남겨놓을 건 남겨놓는데 바꿀 건 바꾸겠다. 그러나 예전에 다 주던 복지에 비해서는 자유주의 쪽,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두 번째 자유주의라고 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보실 때 포스트 땡땡땡땡 그러면은 땡땡땡땡을 비판하거나 해체하겠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예.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가 된 건 칸트라고 보시면 돼요. 칸트와 헤겔이 만든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해체하려는 의식,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럼 신자유주의, 그건 뭐냐? 자유주의를 다시 자유주의를 하는데 똑같이는 안 하고 비슷하게는 하겠다. 네, 이 얘기인 건데 지금 우리 경각화 말대로 하면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왜 해? 하지마. 복지 안 하는 대통령이 어딨어 세상에. 양아치야. 진짜 양아치야. 부인하고 케네디 흉내나 내고 앉았고 네가 어떻게 케네디가 되냐?
양심이 있어라. 내 입에서 이 말까지 나와야 돼? 그럼 케네디 같은 삶을 살아. 똑같이. 진짜 나쁜 새끼예요. 추석 때 한 일이라고 김치찌개 만든 거 하나밖에 더 있어? 포항 챙기기나 해? 포항 안 챙기고 있잖아. 오직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영국 가갖고 아유 정말. 장례식 이후에 김건희 여사 일정이 4개인가 5개 추가됐다며. 그건 무슨 일정이야? 또 너랑 나랑 동갑이야. 또 이거 하고 쇼핑하려고? 뭐하냐 지금? 응? 그럼 제일 나쁜 놈은 둘로 압축되는 거예요. 누구? 이 기발놈들아. 문재인 때는 환율 10원 20원만 올라도 경제가 위기다. 근데 지금 1,400원 1,500원 가는데도 이것 때문에 수혜보는 회사도 있어. 야 이 새끼들아. 이씨. 진짜 나쁜 새끼들. 씨. 응? 진짜 조중동 기자는 길 가다가 나한테 걸리지 마라. 내가 패 죽여버리고 싶어. 니네 사람 새끼들이냐? 그 더 나쁜 놈들은 국민의 짐이죠. 각하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아유 정말. 오히려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 조정훈이 같은 정신 나간 새끼. 야 네가 누구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와갖고 쪼잔하게 부인 갖고 특검하냐고. 야 이씨. 야 너랑 그 대전에 이상민이랑 손 붙잡고 그냥 국진 가. 네가 누구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양심도 없는 쓰레기 새끼들. 정말. 이 둘이가 제일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야 민주당은 뭐하고 있냐. 야 민주당이 아무리 뭐 해도 거기가 여당입니까? 야당이에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상한 법 올라오면 커트. 대표적인 거. 아니 뭐? 전 처음에 공관인 줄 알았어. 공관은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요. 뭐? 영빈관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천공이도 시켰어? 아니 대체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근거가 뭐냐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청와대를 쓸래야 쓸 수 없는 근거부터 만들었어야죠. 네. 근거 딱 하나예요. 그냥 터가 안 좋은 거야. 근데 그 말은 죽어도 못하겠고. 무리하게 공관 일단 갔어. 자 공관을 갔더니 영빈관도 필요하대요 이제. 그거 830몇 억. 민주당은 그거는 국회에서 오케이를 받. 그런 거 자르는 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야당이죠. 그러면 정책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바로잡을 거는 여당이 해야 되는 몫입니다. 근데 여당에서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이 비대위가 진짜 비대위냐 가짜 비대위냐 나쁜 비대위냐 요거 법원만 내서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근데 교훈각하가 봤을 땐 이거 손해날 게 없거든. 그래 뭐 내 당이긴 하지만 뭐 여당도 지금 콩가루고 냅둬도 되는 거예요. 왜 시행령으로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무슨 얘기냐? 법안이 올라와야 민주당이 뭘 자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전부 다 횃불 들고 뭐 람보 코만도처럼 무장한 다음에 뭐 용산 쳐들어갈까?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언론들이나 사람들의 대가리는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나쁜 법안 올라오면 통과 못 시켜. 이게 답니다. 조질 사람은 따로 있어요. 국민의 집을 조져야죠. 근데 조지기도 뭐한 게 지도부가 없으니까. 한마디로 정치 마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도대체 왜 찍었어 이런 사람은. 왜 찍었냐고. 당신들도 피해보는 겁니다. 이치간 놈들아. 부동산값만 올라가면 뭐하냐.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는데 너만 세금 안 내면 뭐하냐. 나라에 돈이 없어지고 있는데 너 혼자 사냐? 네가 잘 살려면 여기서 니는 이찍들이에요. 니들이 잘 살려면은 이찍 안 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살게 해줘야지 니들도 잘 사는 거요. 혼자 살아?
아니 무슨 아메바 대가리도 아니고, 응? 니들이 찍은 대통령 니들이 끌어내려 빨리. 그 방법밖에 없어. 이러다가 진짜 니들도 죽는다잉. 그리고요 계속 그렇게 케네디하고 제클린 흉내 내십시오. 그럼 그대로 될 겁니다. 예. 정치 시사 이야기는 일단 요걸로 마치고 이제 문화 이야기. 예, 요건 조금 가볍고 재밌을 수 그렇게 갈게요. 예. 너무 심각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 그걸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아이고 정치 이야기에서 한 20분 열을 냈더니 예. 근데 진짜 열받아요. 얘기할 때마다. 왜? 너무 기본을 안 하니까. 근데 이 문화 얘기도 처음은 하나 그 얘기는 해야겠어요. 예. 저는 솔직히 잘 안 봅니다만 사실 모든 방송 관계자들이 부러워하는 시간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토요일, 일요일 8시부터 9시 한 10분, 20분까지 시간대예요. 예. 여기는 독점적인 왕이 하나 있죠. KBS ETV 주말 연속극. 대충 찍어도 무조건 시청률 30% 이상은 나옵니다. 네. 그 시간대가 아주 절묘한 시간대예요. 야 이제 아이고 일요일도 슬슬 저물어 가고 일요일이 슬슬 저물어 가니까 뭔가 큰 이벤트나 시합이나 뭐 큰일이 없는 한 그 시간대에는 그냥 드라마 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BS ETV의 주말 드라마들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점점 컨텐츠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와 진짜 이건 걸작이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그 무슨 뭐 솔약국내 사람들 뭐 아니면 이런 뭐 첫사랑 이런 프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출연만 한 거 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배우들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게 손현주 씨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사실상 그 양반은 그게 데뷔 무대였어요. 그때. 근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저는 그 마지막을 제 기억입니다. 이건 내 딸 서영이 정도? 예, 그 지성 씨 부인인 그 이보영 씨하고 천호진 씨 나왔던 거. 그 이후서부터 KBS ETV 드라마들은 점점 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질이라는 게 뭐냐? 스토리 라인. 다 예상이 돼. 아, 이쯤 되면은 누구는 출생의 비밀이 있겠고, 누구는 아프겠고, 또 누구는 배신을 때리겠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그런 것도 이제 시도는 해보기는 하더라고요. 뭐 윤주상 씨 나왔던 그거 뭐야? 그거. 뭐 부인을 누가 죽였냐? 뭐 가끔 뭐 이런. 근데 또 그런 거는 의외로 또 시청률이 안 나와요. 왜? 가족들이 볼 만한 건 아니니까. 그럼 다시 뭘로 돌아가냐? 또 가족 훈훈한 거 갈등도 있다가 결국 막판에는 에브리바디 위아더 월드. 아, 가족은 소중한 것이야. 아, 가족은 소중한데 알아요. 가족 소중한 거. 근데 왜 그렇게 어거지로 소중해야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요즘 하는 것 중에 그 뭐 현재는 아름다워. 그 윤시윤 씨가 주연인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큰 영광이겠죠. 윤시윤 씨한테는. 주말 드라마 주인공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연기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윤시윤 씨의 부인으로 나왔던 그 미래? 아우, 저는 그 친구 보는 재미로. 배다비닝 어디 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봐도 질리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우리 신동미 씨. 연기파죠, 진짜. 신동미 씨는 정말 30대부터 50대까지 다 돼. 그 배우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첫째 형의 부인으로 이제 하고 있죠. 예. 그랬는데 그 이제 제가 또 한 명의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 박지영 씨. 그 우리 아나운서 박혜진 씨 언니죠. 예. 언니도 동생도 두 분 다 미인이긴 한데 분위기는 좀 달라요. 그죠? 박지영 씨가 훨씬 좀 강렬한 미인이고 박혜진 씨는 정말 보면은 정말 아나운서 같은 그런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또 뭐 남자색 그러니까 꼴패미들은 보지 마. 보지 마. 외모 평가하는 거 아니야. 분위기 얘기하는 거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참 출연진들은 마음에 들어요. 그래 신동미도 있고 박지영도 있고
야, 저 배다빈이라는 사람은 누구고, 윤시윤 괜찮고, 그, 첫째 아들 그 오민석 씨일 겁니다. 그 오민석 씨도 사실은 미생에서 뜬 거잖아요. 와, 저 사람도 이제 주말 연속곡 나오네. 그럼 자리 잡은 거네. 그리고 그 스카이캐슬에서 겁나 못된 년으로 나왔던 걔는 걘 좀 어색해. 세상 착한 예. 누군지 아시고 뭐 한지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와, 박지영 씨가 가남이래. 드라마에서. 와, 딱 보는 순간 뭐 생각났냐? 최수종과 유이가 했던 하나뿐인 내 딸. 근데 거기서도 최수종 씨가 간암으로 판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 간이 이식이 되냐 안 되냐, 누구께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누구 거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이 사람은 못하게 돼서 딴 사람이 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게 뭐 아버지와 딸이었다 뭐. 그걸 또 쓰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토끼전을 해라 이씨. 제가 왜 이걸로 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첫째는 그걸 또 써. 최수종이 그때요, 그 솔직히 하나뿐인 내 딸 그거 스토리는 완전 쓰레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최수종이 정말 멱살 잡고 간 드라마입니다.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그리고 유이 생각보다 연기 좀 하네. 예. 아마 그때부터 인정받았을 거야. 그 전까지야 뭐 발연기죠. 근데 생각보다 좀 하네. 예. 우리 김성갑 코치의 따님. 예. 근데 유이 자체도 수영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기럭지는 잘 나오죠. 그죠? 화면에는 잘 잡히는 스타일입니다. 그거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최수종하고 유이 때문에 그 하나뿐인 내 딸은 나중에는 패러디가 뭘로 됐었냐? 하나뿐인 내 간이라는 걸로도 패러디 됐던 드라마예요. 하도 간 갖고 주네, 마네, 이식하네, 못하네. 얘가 안 된다, 내가 안 된다, 아니다, 너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걸 그대로 쓰고 지금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 되냐, 누군 안 되냐. 그럼 결론은 빤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마음 같아갖고는 이제 그 박인환 영감님이 딸 찾은 게 박지영 씨인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은 내가 주고 싶은데 그럼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박상원 씨지. 박상원 씨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박상원 씨가 뭔가 변수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간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현재겠죠. 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아니, 그렇게 스토리를 풀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처음 시작을 뭘로 했냐? 삼형제가 있는데 셋 다 결혼의 뜻이 없대. 그러면 드라마 줄거리는 정해진 거예요. 얘네가 결혼을 하면 이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끝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끝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어쨌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럼 막내가 있어요, 막내. 그 친구한테 사기당했던 애. 걔 여친이 그 한지연이에요. 그 스카이캐슬에서 아주 못된 년으로 나왔던. 뭐 그렇게 가는 스토리. 근데 걔네들은 지금 결혼할 처지가 못 돼요.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럼 걔네까지 결혼시킬 일은 없죠. 그냥 이렇게 부모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걔네 그 막내 걔네가 사기를 치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결혼하는 것처럼 해갖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파트를 걸었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나오면 그걸 갖고 우리가 수익을 뿜빠이 한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한지연이가 좀 집이 좀 되게 가난한 스타일이니까 거기서 이제 캔디 하는 거예요. 캔디. 예, 그런 건데, 그러면 마다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노처녀가 골드 미스니까 뭐 골드 미스터라고 해야 됩니까? 예, 완전 노총각이 맞아요.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인데 거기서 한 30대 중반 정도로 나오니까 지금은 정년기지만 옛날 기준 부모님 기준으로 걔도 노총각이 맞죠. 근데 걔들이 다 결혼을 했어. 그럼 끝을 내야 돼. 왜? 막내는 이제 20대 한 후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갖고 온 게 가남이야. 왜 갑자기 토끼전으로 가냐고요. 왜? 그리고 드라마 제목대로 가면 간 줄 사람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둘째 사위가 줄 수밖에 없는 스토리로 가겠죠. 예. 언제적 스토리입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길길이 이렇게 또 날뛰는 또 하나의 이유. 진짜 간 관련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거야말로 2차 가해야. 2차 가해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알겠어? 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간이 장난입니까? 이렇게 막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안 했다가 막 주변에서 이식자가 갑자기 휙 나왔다가 그거 장기 이식 받으려고요. 정말 언제가 될 줄 모르는 대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염장 지르는 거예요. 제발 드라마를 끝을 낼 거면 차라리 교통사고로 끝내. 교통사고로. 물론 그것도 경험하신 분들한테 트라우마라는 거 압니다. 근데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를 갖고 트라우마를 주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차라리란 말을 썼겠습니까? 네. 그 내 딸 서영이가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천호진 씨는 결국 죽는 걸로 끝나요. 왜 죽음이라는 거를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죽음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네.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뭐 두부집 뭐 어쩌고 해서도 유동근 씨도 거기서 죽는 걸로 끝나요. 예. 무조건 어거지 해피엔딩이 능사가 아니야.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사랑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그땐 케이블 하나만 있고 뭐 지금처럼 OTT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을 때긴 합니다만 70%를 넘게 찍었던 주말 드라마가 뭐 우린 대충 해도 30%. 그럴 거면 KBS ETV 주말 드라마는 제가 볼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스토리도 이미 정해져 있어. 왜 합니까? 제가 볼 땐 그래서 딱 하나인 거야. 광고 한 수십 개 빨아먹으려고. 그럴 거면 그 빨아먹는 거에 준하는 컨텐츠의 질을 좀 담보하세요. 제발. 이게 토끼전이 웬 말이야. 아니 박지영 대신 최수종이고 유희 대신에 윤시훈인 거밖에 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장난합니까? 네. 보시는 제가 말한 거 아마 어떤 분은 야 그게 뭔 드라마인데 그래?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지 이해할 겁니다. 70대 중반이신 저희 어머님조차도 가남이야 이후로 안 봐요. 그 드라마를. 70 먹은 노인애들이 뭐 무슨 바본 줄 알아? 그렇게 안이하게 드라마 만들 거면 하지 마. 차라리 그때 사극을 해라 이씨. 야, 이건 제 개인적인 그거고요. 왜냐하면 사극은 ETV에서 만들 수가 없죠. 사극은 시청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TV에서 하는 거죠. 빨리 2023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주대첩 한다니까. 뭐 얼마 안 남았죠. 2023년. 그때쯤이면 뭐 누구도 물러나실지도 몰라요. 뭐 케네디와 똑같은 삶을 살겠다는데 베껴도 적당히 베껴야지. 진짜 이씨. 아유.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진짜 좀 가벼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이동이 좀 많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이후로 학원 강의는 없습니다. 없어요. 뭐 뻑하면은 뭐 한 명만 걸려도 문 닫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제가 뭐 1대1이나 1대2 수업을 하러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럼 돌아다닐 때 보면은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 촬영하느라 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뭐 인터넷 서칭하거나 속보 뭐 올라왔나 보거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을 합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근데 그거는 너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디아블로2 때문에 페인됐던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그래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데 근데 저는 모바일 게임도 보면 뭐 하냐? 삼국지 합니다. 삼국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모바일에 있는 삼국지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허접한 거 빼놓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디아블로 3가 또 모바일로 나왔길래 물론 컴퓨터랑은 좀 달라요. 그거 그러니까 깔려 있는데 삼국지 중에서 좀 제가 엔간하면은 모바일 게임 추천하는 거 이제 처음이실 거예요. 근데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으니까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웅제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웅제. 그래서 이거 뭐야? 웅제가 뭐야? 그랬는데
각 영웅마다 고유한 능력치가 있어요. 예. 그거를 계속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게임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가차라 그러는데, 가차. 특급 영웅만 얻으면 나머지 다 쓰레기인 거야. 필요 없어. 뭐 재료로 갈아버려. 뭐 뭘로 바꿔. 근데 이 게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질 떨어지는 영웅인데 그런 애들이 고유한 스킬이 있어요. 자기만의 스킬. 그게 있어야 내 성을 지킬 수 있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새롭더라고요. 예. 그래서 웅제 삼국지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예. 비교적 돈 덜 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 월정액만 결제하면 될 것 같아요. 5,900원? 예. 이건 제가 진짜 무슨 협찬받고 홍보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본 삼국지 중에서 모바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새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보라색 영웅이 있고 주황색 영웅이 있고 빨간색 영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삼국지는 빨간 영웅만 빨리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은 그게 아니에요. 보라색 영웅한테 정말 내가 성을 유지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필요한 스킬이 있어요. 그럼 걔의 능력치는 계속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밸런싱이 발상이 새로운데? 라고 해갖고, 그리고 거기 이제 하시다 보면 아는데 역사 퀴즈를 맞춰야지 뭐 또 아이템 주는 게 있거든요. 스토리가 상당합니다. 예. 저도 정말 삼국지 매니아인데, 그러니까 삼국지 역사 관련 퀴즈 그건 뭐 눈 감고도 맞추죠. 근데 저도 한 15에서 20% 틀려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역사 공부도 좀, 그러니까 그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들 공부도 좀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드는 아쉬움은, NC나 넥슨은 뭐 하고 있나? 뭐 넥슨이야 창업주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정신이 없을 만도 하겠습니다만, 그 웅제 삼국지 그대로 베껴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있었잖아요. 혹은 후삼국시대 있었잖아요. 정말 그대로 갖다 베껴 써도, 여기서 그대로 갖다 베껴 쓴다는 건 저작권료 내란 얘기죠. 예. 진짜 갖다 베끼라는 게 아니라 발상과 스토리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예. 그래서 웅제 삼국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미 띄워드렸을 테니까 그거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진짜 쓰레기, 요렇게를 한번, 진짜 그 하나뿐인 내간 그렇게 가면 안 돼. 현재는 아름다워. 뭐야 그게. 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근초고왕을 알기 위해서 백제의 고이왕부터 알아야 한다 편으로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올려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야기, 이제 한국사 특강입니다. 공수교대. 공수교대 또 최근에 이제 가입자들이 많으시고, 공수교대가 뭐냐? 공무원과 수험생을 위한 교육 온라인 대서소.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역사 대비는 어느 정도 좀 되시는 건데,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역사 대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건 이제 고대사인데, 고대사는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 추정이라든가 추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역사적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제가 뭐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주몽 1, 2, 3탄을 하면서 고구려 어디까지 했냐면은 미천왕까지 했습니다. 미천왕. 이 미천왕이 왜 중요하냐? 한사군 중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낭랑을 작살낸 게 미천왕이에요. 즉 그러니까 고조선의 후예다라는 것의 정통성을 확보한 것은 고구려예요. 고구려하고 백제가 박터지게 싸우다가. 그래서 미천왕의 후손들은 진짜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북한으로 말하면 백두혈통인 거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백제를 말아먹은 왕이 있어요. 계로왕. 계로예요. 장수왕한테 작살이 났죠. 계로왕의 후예들은 반면 어떻게 됐냐?
왕을 얼마 못합니다. 왜? 야, 니 때문에 나라 말아먹었어. 어? 그리고 개로왕은 심지어 어떻게 되냐? 모가지가 잘려서 죽어요. 왕이 모가지 잘려서 죽었다. 왕국에선 치욕이죠. 그럼 그 후손들이 왕을 이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개로왕의 동생, 그 동생의 아들, 야, 그냥 니는 개로왕 핏줄이지, 꺼져. 예. 그러다가 백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리셋하게 되는 계기가 누구냐? 그게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무령왕은 당연히 개로왕의 계열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할게요. 예. 자, 미천왕의 아들이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 상당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삼국지, 아까 제가 삼국지를 했을까? 주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유가 피를 토하면서 죽을 때 이랬대죠. 나만 있으면 되지. 제갈공명을 왜 또? 네, 이러고 죽었다는 거죠. 고국원왕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당히 뛰어난 왕이었는데 재위 기간도 좀 길었고요. 나름 40년인가 재위했을 테니까 딱 2번의 판단 미스로 그냥 완전 모양 빠져버린 케이스입니다. 한 번은 선비족하고 싸울 때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한 번은 근초공하고 붙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은 전사를 하죠. 그나마 목 안 잘린 게 다행이에요. 예. 근데 그럼 고구려도 왕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천왕의 맏아들이에요. 예. 백두혈통입니다. 그리고 고국 원왕은 또 이미 구부라고 하는 또 똘똘한 맏아들이 있었어요. 걔가 수습을 해서 그나마 근초공왕이 야, 저기 왕 죽였으니까 됐다 가자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 구부가 나중에 소수림왕이죠. 네. 이제 이런 스토리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왜 갑자기 그런 고이왕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것도 역시 나중에 여기 계보를 띄워 드릴게요. 백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 온조왕, 그죠? 2대가 다루왕이에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야? 맏아들입니다. 3대 기루왕, 맏아들이에요. 4대 계루왕, 맏아들입니다. 5대 초고왕, 제가 말씀드렸었죠. 백제가 분명히 이때쯤 되면은 한강도 한강이지만 대륙의 요소나 산동도 경영을 했을 거다. 그래서 뛰어난 왕이 근초고왕, 근구수왕 이렇게 간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대 초고왕, 6대 구수왕입니다. 자, 5대 초고왕이 재위기간이 166년부터 214년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 50년 한 거죠. 구수왕은 214년부터 234년, 20년입니다. 70년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2명을 합치면. 네. 지금 제가 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5대 초고왕부터 6대 구수왕까지가 166년부터 234년까지입니다. 거의 70년이죠. 근데 이때 그러면 중국을 경영했다, 요소나 산동의 일부를, 왜 제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냐? 이때가 딱 중국 언제냐? 한나라 망해갈 때고 삼국지가 열렸던 그 시대예요. 아니, 지들끼리 싸우기도 정신이 없는데 고구려나 백제를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구려의 동천왕은 직접 위나라에, 그러니까 조조가 세웠던 위나라에 위협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좀 동천왕 좀 막아 라고 해서 에이스 관구검이 투입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 땅 뺏긴 거 정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위나라하고 오나라는. 왜? 위나라는 요동반도, 고구마 요동반도서부터 이쪽 산동반도 그 근처가 위나라고, 산동반도 아래는 오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비, 관우, 장비, 조자룡, 제갈곤명 나오는 촉은 바닷가 나라가 아닙니다. 서쪽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그러니까 촉은 우리가 그냥 스토리로만 많이 아는 거지, 고구려나 백제가 촉을 만날 일은 거의 없죠. 위 아니면 오예요. 근데 위나라, 오나라는 서로 회수를 맞두고 맨날 싸우는 나라인데 고구려, 백제한테 땅을 조금 뺏겨도 그거 챙길 정신은 없죠. 딱 이 시기예요. 초고왕, 구수왕 시기가. 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때가
그랬기 때문에 근초고왕, 근구수왕이 백제의 전성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초고왕, 구수왕 때에 강력했던 초기 백제를 그대로 재현한 게 근초고왕, 근구수왕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갔으면 이제 망조가 들어야죠. 자, 구수왕의 맏아들인 사반왕이 보시면 234에서 234.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인종이야, 인종. 예. 1년도 못 가고 죽어요. 나이가 어려 정사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곧 폐위됐다라고 삼국사기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정사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예. 근데도 맏아들이었다. 그렇다는 건 뭐냐? 백제는 나름 그래도 장자승통이라는 걸 쭉 지켜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반왕은 제가 봐도 분명히 역량은 안 됐던 왕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도 정변이 일어납니다. 뭐냐? 고이왕이 정변이에요, 바로. 왜 그러냐? 고이왕은 둘째 아들입니다. 즉, 조선으로 치면 단종과 세종거예요. 수양대군. 그러니까 사반왕이 단종이고 고이왕이 수양대군. 야, 나가, 씨. 꺼져. 즉, 백제 왕실이 이때서부터 둘로 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초고왕의 맏아들 계열, 그리고 고이왕. 근데 왜 초고계 고이계라고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고이왕은 둘째 아들인 건 맞는데 초고왕의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갈등이 날 일이 없죠. 그죠? 네. 무슨 얘기냐? 제가 요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단종과 수양대군, 세조는 그러긴 했지만 다 이성계의 적통들이에요. 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나마 낫던 거예요. 근데 고이왕은 둘째는 둘째인데 누구의 둘째 아들이냐? 계루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4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계루왕의 재위 기간이 언제였냐? 128년부터 166년까지였어요. 근데 고이왕이 즉위한 건 234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이 여기서 의혹을 야, 이게 말이 돼? 왜? 계루왕이 166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 되려면 아무리 그렇다선 치더라도 최소한 165년에는 고이왕이 탄생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둘째 아들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계루왕의 맏아들이었던 초고왕은 왕이 된 거고, 그리고 165년쯤에 고이왕이 탄생을 했다면 둘째 아들이 돼요. 자, 그런데 165년, 166년에 고이왕이 탄생했다선 치더라도 고이왕이 왕이 된 게 234년에 왕이 됐어요. 그럼 고이왕의 나이는 이때 7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또. 왜? 아니, 뭐, 태조왕, 고구려 태조왕의 동생 수성도 왕이 됐을 때 거의 나이 80이었거든요. 네. 근데 웃기는 건 뭐냐? 고이왕의 재위 기간이 50년이 넘어요. 그러면 고이왕은 나이 70의 왕이 돼서 120세까지 왕을 했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태조왕인 거죠, 고이왕은. 그래서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한 번만 정리해 드리자면, 계루왕은 166년에 죽습니다. 계루왕의 맏아들이 초고왕이에요. 그리고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 고이왕입니다. 그러니까 4대 계루왕 때서부터 초고계와 고이계가 갈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아주 100번 양보해서 166년에 고이왕이 탄생했다 치더라도 고이왕은 나이 68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52년간 통치를 해서 정확하게 120세에 죽은 겁니다. 이게 말이 돼. 그죠?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4대 계루왕까지는 온조의 계열이었다가 하나는 초고계,
하나는 고위 계열로 갈린 거예요. 근데 고위왕도 뭐 내가 어떻게든 했는데, 그러니까 고위왕 계열이 왕을 계속 했겠죠. 예. 왜? 고위왕 때 율령까지 반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율령 반포의 순서는 하면은 백제가 먼저, 그 다음이 소수림, 그 다음이 신라 버풍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구려 때 이미 태조왕이 전성기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백제 고위왕 때 잘 나갔던 거고, 이때쯤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고구려 미천왕의 시기가 왔던 거고,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는 서로 패권을 주고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건 뭐다? 율령 반포를 제일 먼저 한 건 누구? 예. 고위왕, 그리고 고구려 소수림왕, 신라의 버풍왕, 이렇게 나온다. 예. 근데 이게 나중에는 분명히 수정될 부분은 있다라는 얘기죠. 예. 만약 68세 왕이 돼갖고 120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고위왕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저는 책계왕, 이제 고위왕의 맏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위왕과 책계왕 둘이서 한 것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9대 책계왕, 10대 분서왕, 11대 비류왕, 12대 계왕, 즉 8대, 9대, 10대, 11대, 12대까지가 고위계예요. 그러면 초고계도 칼을 갈고 있었겠죠. 두고 봐. 두고 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계왕이 별로 능력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책계왕에서 분서왕으로 왔어요. 근데 이 분서왕이 살해가 됩니다. 네. 낭랑의 소행이다. 근데 이게 좀 의혹이 있어요. 왜냐? 11대 비류왕은 6대 구수왕의 둘째 아들. 이거 초고계예요. 네. 자, 다시 분서왕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비류왕이 됐네? 네. 그러면 했든 안 했든 간에 비류왕은 분서왕을 죽였을 수도 있어 라는 의혹을 받게 되죠. 마치 조선의 영조가 경종을 했든 안 했든 저 독살하고 왕 됐네, 이 의혹에 시달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류왕이 즉위하고 있는 내내 고위계에서 너 우리 왕 선왕 죽이고 너 왕 된 거잖아, 왕 된 거잖아, 왕 된 거잖아 이랬던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비류왕이 그래 그럼 네 해. 그래갖고 계왕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게 고위계예요. 그러면 비류왕 때쯤 되면 고위계와 초고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계루왕의 첫째 아들 집안, 둘째 아들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거의 원수지간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류왕이 그래 계왕 네 해, 자신 있게 줬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계왕이 즉위기간이 똘랑 2년이에요. 네. 똘랑 2년이에요. 그리고 즉위한 게 바로 누구? 이게 근초고왕인 거지. 네. 옛날 KBS 사극에서는 이걸 가무성씨가 있기 때문에 감초고왕이라고 하는데, 네. 비류왕은 제가 볼 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근초고왕이 비류왕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무능했던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비류왕은 이미 점 찍어놓고 우리 둘째 근초고가 분명히 한 칼 할 놈이야. 좋아. 저 뭐 고위계의 마지막 계왕? 저 뭐 흑사리 껍데기 그냥 잠깐 주지 뭐. 그리고 2년 만에 근초고한테 왕을 뺏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백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로왕 때까지는 어떻게 됐다? 계속 초고계가 네. 그러니까 고위왕 때서부터 계왕 때까지의 한 이게 110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 백제는
고위계와 초고계의 정말 박터지는 싸움을, 예. 같은 집안이긴 하나는 첫째 아들 집안이고 하나는 둘째 아들 집안이니까, 예. 이랬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위왕은 말이 안 돼요. 예. 4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인데 166년에 태어났다 치자고요. 예. 형 초고왕은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초고왕의 동생이 고위왕인 거예요. 근데 형인 초고왕은 아들 구수왕하고 70년을 해먹었어. 그러면 고위왕의 나이는 70이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고위왕의 재위기간이 무려 52년입니다. 그럼 이거는 고구려 태조왕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고위왕과 책계왕이 합쳐서 또 여기도 공교롭게 한 70년 해먹거든요. 이걸 합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백제가 첫째 아들 집안과 둘째 아들 집안으로 갈려갖고 박터지게 싸웠던 거를 정리한 건 근초고왕이다. 정리하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하면 이제 결국 고국원왕가의 맞짱,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백제 왕가의 비밀. 근데 백제 왕가의 비밀은 또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령왕은 어디서 왔냐. 예, 그거는 한 다다음 번쯤에서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무령왕은 아직 등장하려면 좀 멀었거든요. 예. 일단 그래서 고위왕의 미스테리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위왕계를 끝장낸 게 근초고 왕이었다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더치아라TV 아무튼 수능 때까지는 이렇게 야구 스포츠 하나, 나머지 하나 이렇게 갈 테니까 다 보시던, 골라서 보시던, 예, 많이 구독, 좋아요, 소액후원은 항상 1, 2, 3. 예. 그 이상은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예. 뭐 만원씩 가끔씩 주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행이었습니다. 자, 3개 다 보셔도, 3개 중에 하나만 보셔도, 예, 저는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Have a nice weekend 되십시오. 발편집 빨리 해서 바로 올려드릴게요. 왜냐하면 6시 반부터 또 수업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시에 찍은 겁니다. 감사합니다.